안녕하세요. 수준별 테스트 레벨 2 15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1번 문제 시작부터 장난질이지 지금.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장난질을 쳐서 1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1번 문제는 상당히 특이한 문제야. 무슨 말인가 하니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라는 이 2차 함수하고 mx 플러스 n 얘 잠깐 무시하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좀 한번 풀어본 학생들은 누구나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 왜냐면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가 상당히 독특해. 이 둘 사이의 관계부터 먼저 따져볼 거야. 그래서 둘이 어떤 위치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서 둘이 같다라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요. 따라서 둘의 연립 방정식이 얼마의 근을 가질 거냐면 x1의 근을 갖는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 두 이차함수가 애초에 접하고 있는 관계였어. 그러니까 위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한 놈 이렇게 있고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두 2차 함수가 x가 1인 점에서 접하고 있었다고. 1,4에서 접하고 있는 어떤 놈이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요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보다는 작은 곳에 위치하고 위로 볼록한 2차 함수보다는 큰 곳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저 직선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저 접점을 뚫고 지나가는 요 직선밖에 안 된다는 거지. 요게 y는 mx 플러스 n. 됐어, 끝났어. 그러면 이 녀석은 1,4를 지나고 있는 2차 함수 아무거나 한 놈 데리고 와서 2차 함수에 접하고 있는 어떤 함수라고 하면 끝납니다. 이제 접선 구하는 문제니까 접선 구할 때는 어떻게 할 거야? 1,4를 지나고 있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x-1 플러스 4. 그러면 이 직선이 누구랑 접할 거야? 얘랑 접할 거야? 얘랑 접할 거야? 아무나 데리고 와. 아무나 데리고 와도 됩니다. 얘랑 접한다라고 한다면 둘을 연립한 판별식이 0 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mx 마이너스 m 플러스 4 연립하고 블라블라블라 정리한 다음에 판별식이 0 하면 m의 값이 짠 하고 나오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 둘 사이의 위치 관계만 확인했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무턱대고 판별식을 가지고 양쪽으로 판별식을 다 들이댔다라고 한다면 무지 복잡한 문제가 됐겠지만 요 둘 사이의 위치 관계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양쪽에 있는 두 2차식 사이의 관계부터 먼저 파악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실근의 위치 파악하는 문제. 2차 함수의 실근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근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방법은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프를 그린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다음의 세 가지를 확인한다. 세 가지를 확인한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대판,
함. 요렇게 세 가지를 판단해야지. 대가 뭐야? 대칭축의 위치. 반이 뭐야? 판별식의 부호. 함이 뭐야?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요 세 가지를 확인해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근해 분리를 묻는 문제가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2번 문제 핑계 삼아 근해 분리 개념 정리 한번 해봤고요. 2번하고 3번하고 5번 문제가 전부 근해 분리 문제지. 9번까지 2, 3, 5, 9번 문제가 전부 근해 분리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요 개념을 이용해서 전부 문제를 풀 건데 살짝 변형되긴 하지. 2번은 제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고 2번 문제를 보면 두 실근이 모두 1보다 큰 곳에 위치하래. 그러면 두 실근이 1보다 큰 곳에 위치하도록 그래프를 그려. 1보다 큰 곳에 위치해. 그 실근이 존재하고 있는 영역을 구분 짓고 있는 기준값이 x는 1이었네요. 1보다 큰 쪽에 실근이 존재하도록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어. 그때 두 x 절편이 근이 되겠지. 됐어. 그럼 이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볼 건데 대칭축은 어디 있어? 주어진 2차 함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냐면 x는 3에 위치하고 있어. x는 3은 조건을 만족하고 있어. 1과 3 사이에서 3이 더 큰 거니까 대칭축의 위치는 됐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보자. 판별식의 부호를 따져보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고 있으니까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 서로 다른이란 말 있네.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네. 그러면 판별식 구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9보다 작아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영역을 제한하고 있는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어. 따라서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y값이 0보다 커야 돼. x가 1일 때의 y값은 k-5 얘가 0보다 커야 돼. 또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보면 9보다는 작고요. 5보다는 크다가 답이 되겠어요. 어디 있어? 답은 4번. 9번 문제는 바로 넘어갈게요. 9번에서는 똑같이 얘기하고 있을 건데 교점의 x좌표는 9번 문제 마찬가지로 실근의 위치를 따지고 있는 중인데 교점의 x좌표는 연립방정식의 실근과 같을 거야. 그래서 일단 먼저 연립방정식을 제작하자. 연립방정식을 만들었어. 이 연립방정식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요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그 사이 중간에 뭐가 껴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냐면 3이 껴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AB 위에 3,2가 있다는 거는 3이라는 점이 두 근 사이에 들어있어요 라는 얘기니까 따라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알파가 여기 있을 거고 베타가 여기 있을 거고 그 사이 중간에 x는 3이 있다.
두 근 사이에 어떤 특정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말이 보이면 세 가지 조건 다 따져볼 필요 없지. 뭐만 따져보면 돼? 3번 이 조건만 따져보면 됩니다. 두 근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가 존재한다면, 요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뭐만 따져주면 되냐면 F3이 0보다 작다, 요것만 따져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3집은 넣자. 3집은 넣으면 9 마이너스 플러스 3a-5가 0보다 작으면 돼. a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3분의 4A보다 작은 놈들 중에서 제일 큰 정수는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네요. 잠시만요. 내가 여기를 잘못했네? 여기를 잘못했네? 3을 집어넣으면 여기를 잘못했네. 아유, 깜짝 놀랐네. A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아야 되고 만족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문제하고 5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인데, 나는 지금 3차 방정식의 문제를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라고 얘기했어. 3차 방정식의 근해분리가 만나면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면 잽싸게 조립제법을 쓴 다음 2차 방정식의 근해분리로 접근한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잽싸게 조립제법 씁니다. 3차 방정식. 이 녀석이 양근 1개하고 두 음근, 양근이 1개 나오고 음근이 2개가 나온대. 잽싸게 조립제법입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면 일단 무조건 1학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조립제법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조립제법 씁니다. 조립제법으로 안 풀리는 문제 없습니다. 조립제법을 써야 돼. 얘가 통할 수 있게 적당한 X 값을 집어넣어 봐야 돼. 얼마를 집어넣으면 얘가 사라지냐? 2를 집어넣으면 되나? 2를 집어넣으면 10, 2를 집어넣으면 오케이 되네. 2를 대입해보자. 1,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K. 따라서 요 놈을 조립제법을 써보면 요렇게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녀석이 양근 1개는 이미 나왔어.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 요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갖는다 라고 문제를 바꿔 쓰면 되겠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음근을 갖기 위해서는 이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따져 봐야겠지만 두 음근 갖는 조건은 이미 학습하고 있어도 좋겠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 문제는 이 방법으로 풀겠지만 두 음근을 갖는 조건은 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는 거 암기로 풀어도 되겠네요. 그러면
판별식을 구해보면 귀찮으니까 짝수 판별식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K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만 남았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랬으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겠네. 이 조건과 이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5가 되겠네요 하고 푸시면 됩니다. 결국에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 문제였지만 알고 봤더니 조리제법을 통해서 2차 방정식으로 바꾸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 문제였다. 이게 고1짜리 문제입니다. 고2 그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 풀이법이 달라지지만 미적분을 통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그 연습이 되기 전까지는 풀이법이 요 놈으로 고정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요 방법으로 푸시면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5번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똑같은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데 5번에서 지금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는 문제만 4문제 실었습니다. 이번 수준별 테스트의 핵심은 실근의 위치를 따지는 방법을 연습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5번 문제와 3번 문제의 풀이법은 동일합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물어볼 때는 먼저 조리제법을 쓴다. x세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6 x 플러스 16은 0. 이 녀석의 근이 1보다 작은 놈 1개, 1보다 큰 놈 2개, 1보다 작은 놈이 1개, 1보다 큰 놈이 2개, 뭐 이렇게 있으래. 좋아.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 나오자마자 바로 잽싸게 조립제법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16 얘네들이 없어지려면 마1 대입하면 될 것 같지 않냐? 마1을 넣어보자. 1 마1 마 2k 2k 16 마 16 0 오케이. 좋아.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16은 0. 그러면 1보다 작은 놈? 1보다 작은 놈 여기 이미 한 개 있잖아. 1보다 작은 그는 이미 하나 구했으니까 따라서 이 문제는 요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두 실근을 갖게 된다. 그러면 1보다 큰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먹어야 되냐? 여기에 1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두 실근이 존재하도록 영역을 구분짓고 있는 경계선의 x값을 1로 두고 그거보다 큰 쪽에 두 실근이 가 있어야 돼. 그러면 당연히 대칭축 또한 마찬가지로 1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겠지. 세 가지 따져줍시다. 첫 번째, 대칭축의 위치를 따져주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x는 k가 될 거고 그게 얼마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1보다 큰 곳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이게 첫 번째 공식,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 짝수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돼. k는 4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1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건 버립시다.
오케이, 좋아. 세 번째, 경계선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돼. 세 번째, x에다가 1 대입하면 그때 y값은 얼마가 될 거냐 하면 1 대입하면 17-2k, 얘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k는 2분의 17보다 작아야겠네. 아까 얼마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4보다 커야 된다 그랬지. 얘가 답. 정수 k의 합을 구해보래.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k의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실근의 위치를 만났다고 해서 쫄지 마세요. 무조건 조립제법 쓰시면 됩니다. 10번 문제로 갑시다. 10번. 연립부등식은 부등식 2번 풀어서 공통범위 찾아가는 거지. 일단 밑에 있는 놈이 10번 문제의 밑에 있는 놈이 정수로 나와 있으니까 솔직히 풀리겠네. 자연수의 개수가 2개가 되게 하래. 밑에 거부터 먼저 풀어보자.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를 먼저 구해보면 x-4 곱하기 x-12 0보다 작다. 따라서 x는 10과 4 사이에 들어간대. 밑에 있는 부등식을 풀어보니 4에서부터 시작해서 5, 6, 7, 8, 9, 10까지. 그래서 밑에 있는 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될 거야. 그러면 위에 있는 부등식이 뭐 요따구로 생겨 먹어서 요렇게 생겨 먹어서 여기서 2개의 자연수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고 요렇게 생겨 먹어서 그래서 여기서 2개의 자연수가 등장할 수도 있을 거고 양쪽으로 요렇게 생겨 먹어서 1개씩 등장할 수도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네. 기준을 잡고 있는 값이 n이야. 얘는 x 값이 n 플러스 2보다 크거나 또는 n-2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 이 둘 사이의 간격이 4란 말이야. n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요 경계선의 값이 간격이 4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보자. 여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여기 등호가 없니? 안 되는데? 등호가 없네.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여기 등호가 없네요. 등호가 없네요. 등호가 없네요.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얘가 n 플러스 2가 됐을 때 여기서부터 4개 내려가.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그럼 n 플러스 2가 여기 위치하고 있으면 되겠다. 여기가 어디냐면 10, 9, 8. n 플러스 2가 8이 되거나 아니면 n-2가 여기로 가면 여기가 n-2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아, 되네. 여기가 어디냐? 4, 5, 6이니까 6이 되게. 그리고 한 놈은 여기 있고 한 놈은 여기 있고 가 되는지 보자. 여기서부터 하나, 둘, 오, 되네. 그러면 n 플러스 2가 어디에 가 있냐? 9에 가 있으면 되겠다. 즉 n-2가 6이 되는 경우, 즉 n이 8인 경우, n 플러스 2가 8이 되는 경우, n이 6인 경우, 얘가 9가 되려면 n은 7이 되면 되겠네. 만족하는 n을 모두 개수, 뭐야? 값을 합을 구하래. 얘네들 다 더하면 답은 21이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배운 근해분리, 실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문제 꼼꼼하게 잘 정리해 두시고 연습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16회차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